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불무리 수리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불무리 수리수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민석, 2010년 군번으로 기계화 사단에서 장갑병으로 복무했다. 신교대에서 5주, 상무대에서 5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은 다음 날이었다. 야 장철호 233 차량 꺼내서 유류 창고로 가져와. 반장님, 장초로 영창 가는데 말입니다. 아 맞다. 젠장. 왜 애는 때려가지고 이씨. 마침 그날은 유류를 넣는 날이었고 사수가 영창을 가버리는 바람에 신병인 내가 오자마자 사수를 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원래 같으면 타중대나 소대에 짬이 있는 부사수가 조종하는 게 맞지만 나는 상무대 성적이 아주 우수했다. 그래서 어이 신빙 유류고까지 조종할 수 있어? 예, 그렇습니다. 야 김중사 어디 갔냐? 간부회의 갔습니다. 아이 새끼는 필요할 데 없어. 야 정말 할 수 있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상무대 성적이 아주 우수했기에 자신감과 인정 욕구가 뿜뿜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알았어. 조심해서 몰고 가. 예, 알겠습니다. 원래 간부가 선탑을 해야 하지만 짧은 거리니 별일 있겠나 싶어 정비반장도 허락했던 듯하다. 나는 혼자 시동을 걸고 조종을 시작했다. 영내에서 조종할 때는 2단, 3단을 놓고 조종한다. 장갑차는 총 1단에서 7단까지 칠 수 있는데 7단의 경우 70에서 80km까지 고속주행이 가능하다. 원래 운전 1년차가 가장 거만하듯 나는 나의 조종 실력을 과대평가했다. 상무대 교육대조차 제대로 해본 적 없는 7단을 놓고 영내를 달려보자는 결심을 하게 된다. 내가 잠깐 미쳤었나 보다. 간부가 선탑했다면 말렸을 텐데. 궤도 차량의 특성상 앞바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 바퀴를 기준으로 돌게 되는데 나는 아직 그 감을 완전히 잡지 못한 상태였고 멋지게 드리프트를 할 계획으로 구석에 있는 초소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멋지게 드리프트 시도. 10톤이 넘는 장갑차는 내 생각과 다르게 결국 밀렸고 거대한 장갑차와 키스한 부대 외벽은 스티로폼 부서지듯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져버렸다. 기계화 사단 창립 이래 초유의 사태. 멘붕에 빠져버린 나는 10분 동안 얼음이 된 채 5만 가지 생각이 들었고 탈영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결국 이실직고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뭐? 이런 미친 개또? 야 개! 구타와 폭언이 바로 실시됐지만 엄청난 실수였기에 겸허히 받아들였다. 결국 부서진 잔해들을 치우러 우리 이중대 모든 인원들이 투입. 아직 얼굴도 잘 모르는 이틀 된 신병 찌끄레기 때문에 오침하던 병장들까지 전부 야간 작업을 하게 됐고 나는 그렇게 중대 최악의 신병으로 찍혀버렸다. 온갖 멸시와 갈굼, 무시를 이겨내며 겨우겨우 조금씩 인정을 받아가던 일병 여름 어느 날 사건은 또 터지고 만다. ASP로 가던 중이었다. 양주 포천에 있던 도로였는데 도로 보수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길의 한쪽을 막아놓고 수통을 많이 세워놨었는데 안 그래도 차폭이 큰 장갑차를 몰고 지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 저속 조종을 하고 있었다. 이때 무전을 받은 김중사. 야, 너무 막힌단다. 속도 올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속도를 올렸는데 젠장, 이 정도면 안 닿을 것 같았는데 포천 입구에 있는 전광판에 기둥을 해먹게 된다.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어서오세요, 포천입니다. 맞을래? 뒤질래? 맞겠습니다. 중대장은 내가 쌓아놓은 빅동을 매끄럽게 군대에서 보상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내부적으로 큰 징계 처리 없이 처리해 주었다. 그래서 다행히 영창이나 군기교육대를 거치지 않고 휴가 제한도 없이 야간 근무 좀 많이 들어가는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게 된다. 우리 중대장은 육사 수석 출신이라 그런지 정말 유능한 지휘관이었다. 물론 주먹도 매웠다. 그 뒤 다행히 조종 실력이 많이 늘어 사단 합동 전투 가격 훈련과 호국 훈련, 혹한기 2번, 유격 2번, ASP 2번, 장갑차 도하 훈련 등등 우리 사단 최고 조종 키로수를 달성하게 된다. 이야 너는 그냥 말뚝 박아라야. 저녁 시키기 아까운 실력인데. 말뚝 박으면 키워주실 겁니까? 혼자 커 임마. 나도 힘들어. 유능한 지휘관은 자기 병사를 끝까지 지켜주고 키워주는 지휘관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운이 좋은 장갑병이었다. 전역이 한 달 정도 남은 말년, 중대장님이 소령 진으로 진급하셨고 그걸 축하하는 의미로 부대에서는 개그 콘테스트가 개최됐다. 휴가증을 따고 싶은 많은 병사들이 도전했고 마치 전주성을 웃겨라처럼 평소 근엄하기로 소문난 대대장님을 웃겨야 우승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그 어떤 팀도 대대장님을 웃기지 못했다. 드디어 우리 팀 차례. 나는 뭐 말년이라 특별히 휴가증에 욕심은 없었지만 아끼는 후임들에게 주고 싶어 그냥 출전했다. 우리 팀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차력도 하고 몸 개그도 했는데 대대장은 피식도 하지 않았다. 2판 4판이다.
부대 안 부숴봤으면 웃어라! 저놈이지 저놈. 부대 오자마자 위병소복 무슨 놈. 부대원들, 동기들, 간부들 모두 터져버렸다. 당연히 우리가 우승, 2장의 휴가증은 함께한 후임들에게 주었다. 그 뒤 당시 있던 기계화 사단은 현재 다른 사단에 합병되어 사라졌다. 하지만 자대온 지 이틀 만에 부대를 부숴버린 나의 이야기는 전설로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PSJking77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80%, 구라 2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PSJking77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백성진, 04년 군번으로 땡땡사단 기계화 보병대대에서 장갑차 정비병으로 군생활을 했다. 자대에 온 지 일주일이 좀 지났을 무렵 나는 야간 위병소 근무에 투입되었다. 원래 신병의 경우 100일 휴가 이전에는 경계 근무를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진지공사 기간이어서 많은 인원이 파견을 나갔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했고 남은 인원들만으로 근무를 돌렸기에 나 같은 신병도 경계 근무에 투입됐다. 그렇게 야간 위병소에 투입된 나는 다행히 별일 없이 2번의 근무를 거쳤고 사건 당일은 3번째 근무 날이었다. 근무 시간은 밤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 사수는 우리 분대 분대장. 원래 위병소 앞 초소에는 위병조장이 있어야 하지만 인원이 부족했기에 분대장과 나 이렇게 2사람만 근무를 섰다. 분대 내에서 제일 무서운 분대장과 함께 근무에 투입되니 잔뜩 긴장되었다. 넓은 부대에 인원도 얼마 없다 보니 부대는 평상시보다 더욱더 고요했다. 우리 부대는 평지보다 고지대라 위병소 앞은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누군가 오면 바로 보이지 않고 소리부터 난 뒤 서서히 머리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11시가 갓 넘었을 무렵 갑자기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원래대로라면 이 시간에 그것도 잔류 인원만 있는 부대에 누군가가 올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상적인 걸음 속도가 아니라 천천히 신발을 질질 끌며 오는 걸음소리. 그 소리에 놀란 나는 옆에 있던 분대장을 쳐다봤다. 분대장도 약간 긴장한 얼굴로 나와 눈이 마주쳤고 우리 둘은 소리가 들리는 쪽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점점 가까워지는 걸음소리. 머리부터 천천히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고 분대장은 정석대로 수화를 시작했다. 손들어 움직임 쏜다. 화랑 화랑 화랑. 하지만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고 천천히 걷던 걸음걸이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뱉었다. 나마스테 마부 코르누 또 트라이콘 남케혼 메로남 가리시호. 멈춰! 오지마! 쏜다! 진짜 쏜다! 결국 분대장은 경고 후 사격을 했다. 물론 일반 부대의 위병소에 실탄이 있을 리는 없고 당연히 공포탄이다. 그 총소리에 놀란 상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나와 분대장은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었고 뭔가 알 수 없는 언어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술 냄새다. 공포탄 소리에 놀란 정비과장이 머리를 감다 말고 젖은 머리에 난닝구 차림을 한 채 위병소로 뛰어왔다. 이외에 부대에 남은 모든 간부와 각중대 정비반장, 수리관이 뒤이어 줄줄이 위병소로 모여들었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술에 취한 채 알 수 없는 말만 해대던 거수자는 놀라서 술이 좀 깼는지 긴장한 얼굴로 어눌한 한국말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 사람 나쁘다. 내돈 머니 받아 나쁘다.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수자. 외국인이고 민간인이라 부대에 계속 붙잡아둘 수 없었다. 그래서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에게 거수자를 넘겨주었다. 나중에 정비과장에게 들은 그 외국인의 사연은 이랬다. 그는 네팔인이고 우리 부대가 있던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다. 공장에서 2년간 열심히 일을 했고 몇천만 원을 착실히 모아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한국인에게 속아 2년간 모은 돈을 사기당해 거의 날리고 속이 상해서 술을 먹었다고 한다. 그렇게 술에 취해 걷다가 위병소에서 총 든 우리를 본 네팔인은 우리가 경찰인 줄 알고 그 사기꾼을 잡아달라고 신고하기 위해 다가온 것. 나와 분대장은 훌륭히 경계 근무를 수행했다고 간부들에게 칭찬받았고 대대장으로부터 포상휴가를 받게 된다. 100일 휴가 전에 이렇게 포상휴가 나가는 이등병은 부대 창설 후 내가 처음이라고 했다. 분대장과 함께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했다. 그 외노자 우리랑 나이도 비슷한데 진짜 안 됐어? 2년 동안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열심히 뺑이 쳐서 번 돈인데 못해도 2-3천만 원은 될 거 아니야. 에휴 불쌍하다 불쌍해. 순간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2년.
그 네팔이는 스스로 결정해서 타국으로 돈 벌러 왔다가 불행한 일을 겪었다. 하지만 나는 내 의지 따위는 상관없이 군대에 와 있다.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최저시급에 비비지도 못하는 푼돈을 받으며 정신과 신체의 자유 없이 2년간 노역을 강요받는다.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20대 초반, 그 귀한 시절 2년을 국가가 가져간다. 과연 내가 그 네팔인을 동정할 위치에 있을까? 휴가를 가는 내내 혼란스러웠다. 안녕하세요. 5인용 데빌 장석조 감독입니다. 여러분들의 군생활 이야기를 저와 구독자들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다양한 경험담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고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마워요. 충성, 필승, 단결!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